선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2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김이월 정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너보다는 일단 나를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떤 일간이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피지기 나를 알고 너를 안다라고 해서 또 명리학에서 제가 저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아는 것은 정화를 아는 것이고 너를 아는 것은 월령, 월지를 아는 것이다. 라서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만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어저께 병화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열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사우나 한증막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물을 태워버릴 수 있는 수백도, 수천도, 수만도, 그 이상의 엄청난 열기를 말한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열기를 불의 기운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 바로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 지지로 봤을 때 4, 5, 미월이 바로 여름이 될 것이고요. 방향은 남쪽이 되겠습니다. 남방. 그래서 4, 5미 남방, 남쪽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적색이죠. 적색, 빨간색이면서 주작이 주관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주작, 붉은 봉황이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이제 화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오상이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 이러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정화를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된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남녀, 양인 남자가 있고 음인 여자가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음양은 서로 공생공존하는 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화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다? 양화가 있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양화가 되는 겁니다. 양화. 같은 화이지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냐에 따라서 특징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병화는 어떤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양지화.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합니다. 등촉지화. 등축이 아니고 등촉지화가 되겠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등촉지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같은 개념, 전기 불 같은 그런 개념 또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라기보다는 조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불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우리가 연료를 하늘에 던져가지고 병화에 불을 지피지 않습니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화라고 봤을 땐 정화는 전기불,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모닥불, 뭡니까? 장작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촛불 같은 경우로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 되죠. 연료. 그래서 인위적인로 만드는 정화는 연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서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일간 정화가 왕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목생화해야지만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오래 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촛불도 계속 오래 타려면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입이 돼야지만 촛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장작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캠프파이어 이제 재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연료가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정화는 그 빛
목과 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시사철 간목이 필요한데 아무리 좋은 간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 다 화식이 되죠. 불이 오히려 꺼지는, 우리 어렸을 때 대보름에 깡통 돌리기 여러분들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요즘 태어나는 애기들은 몰라요. 시골에 살지 않는 한 뭐 쥐불놀이라든가 대보름 때 깡통 돌리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좀 그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특히 도심지 사는 애들은 그런 거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쥐불놀이 같은 거 깡통 돌리기 할 때 나무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불을 안 삽니다. 적당하게 불씨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당량의 나무를 넣어야지만 활활 잘 타는데, 너무 많은 나무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꺼져. 그게 바로 목다 화식인 것이고, 그때 나무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바로 경금이죠. 그래서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신왕하게 되면 일간이 병화, 일간이 정화일 때는 이 화는 뭘로 본다? 빛으로 본다 그랬죠. 열기라기보다는 빛으로 보는 것이고, 타간지의 화는 열기로 본다. 빛은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 타간지에 있어서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이거는 조후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화는 두 가지 개념, 빛의 개념, 열기의 개념.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보고, 나머지 화는 열기로 본다. 그래서 4월, 5월 묘는 스스로가 열기가 뜨거운 여름인데, 그때 일간이 병화라든가 정화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빛은 보강을 하되 보다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야 된다. 그래서 병화도 정화도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빛은 보광을 하고요. 보광을 하고 뜨거운 열기는 조후한다. 수극화해서 뜨거운 열기는 조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도 4, 5비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하다 반드시 임수를 보는 것이고, 임수가 4, 5비월에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보좌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 임수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월은 월령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자리를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연지, 일지, 시지도 아닌 월지가 되겠습니다.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되는 것이고, 이 춘하추동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해자축, 겨울은 굉장히 춥죠. 반면에 사오미 여름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인묘원, 모광절, 신유월, 금왕절, 해자월은 수왕절, 사우월은 화가 왕한 계절, 진술, 충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왕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월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월지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사주 전체의 왕세와 사주 전체의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그거는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아주 북이 겸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반면에, 사주의 왕세가 깨지거나 한열이 깨지거나 둘 다 깨지게 되면 아주 빈천한 사주, 삶이 매우 고달프고 삶이 매우 어렵고 진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다. 이왕이면 좀 좋은 생년월일시를 좀 타고나는 것도 필요한데, 다 뭐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인연법에 따라서 전생에 자기가 덕을 많이 쌓으면 이 생에서 좋은 사주 받고 태어나는 것이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이 생에는 뭐다? 그쵸, 어렵게 사는 겁니다. 세상 만사 공짜고요. 세상 만사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 공평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 만사 끝까지 보게 되면, 윤회라고 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어떻다? 악행을 하게 되면 그 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독과죠. 과라고 해서 독의 나무에서는 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독수독과 형법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생을 위해서 선업을 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절기를 보게 되면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 소서가 되면서부터 5월에서 이렇게 미월로 넘어오게 됩니다. 큰 틀에서 4, 5, 미월은 4, 5, 미월은 여름이 되죠. 뜨거운 여름 혹서기가 되면서 매우 조열한 그런 시절입니다. 4월, 5월, 미월. 4, 5월은 화왕절이, 제가 4월, 5월은 화토가 같이 왕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 5월은 화왕절이고, 그 다음에 진, 술, 축, 월은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4개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왕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술축미월의 4개월은 항상 상반월과 반월과 하반월로, 월이죠. 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일단은 뭐 진월, 술월, 축월은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했고요. 또 다시 이 진술축월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미월이니까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을 어떻게 나누냐. 상반월은 소서부터 대서 전으로 나누고요. 대서부터 그 다음에 입추 전까지가 하반월인데, 상반월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동론한다라고 표현하고, 하반월인 대서가 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그래서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그냥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기보다 진기하기 때문에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사주가 어떻다? 한습해지기 때문에 대서부터 금수가 많으면 삼복생한이 될 수 있으니 이거를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계절의 심점 본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거냐. 미월은 토왕절에, 그죠? 여름에 토가 왕한 계절, 사막화되어 있고요. 밑으로 뜨거운 열토라고 하는 개념만 알아두셔도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미월의 일간, 정화일간이 태어났죠. 자, 4월, 5월에 태어난 정화는 일간 자체가 화가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지만, 미월은 아무리 미중정화라고 하는 것이 정화일간이 통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토가 왕하면 화생토해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니, 설기만 합니까? 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보광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무광, 병화일간, 정화일간 제일 싫어하는 게 회광되는 것을, 빛을 가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토가 다시 많아져서 정화일간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고요.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정화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왕해도 정화는 사시사철 간목을 얻어야 되는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도 세력을 잃고 토가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니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정화 자체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미월에 간목도 원령 미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목이 굉장히 4, 5월에 약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임수는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 정화를 보강해주는 역할, 말라붙어 있는 건토인, 열토인 미토를 갖다가 윤택해주게 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의 신으로, 일신으로 사계의 이로움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임수인 것이다. 간목은 당연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더해서 임수 하나를 얻으면 이러한 이로움새가 있죠. 정화 입장에서 임수가 뭐예요? 정관이죠. 자, 정관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여자 같은 경우 남편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남편 덕이 있는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인과 정관을 쓰게 되는 것이니, 정인을 쓰면 사람이 한량없이 어질고 착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측은지심을 갖는 사람의, 그 다음에 대의 명분도 굉장히 중시하고 반듯 올곧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민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정제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 간목으로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임수로서는 간목을 생주해주고 정화를 보강해주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줌과 동시에 미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 관의 쓰임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정화,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일간 다음으로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 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나인 일간 정화가 미토를 생하는 구조, 그러니까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 식상이라고 합니다. 자,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상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식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양대음으로서 어저께 병화가 밑으로 부는 경우는 상관격, 그래서 화토진상관격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음화가 음대로 왔기 때문에 식신격에 설기태과한 그런 구조, 설기과다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월 중에서도 어떤 계절? 대서가 지났죠. 대서가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가 그야말로 왕성한 그런 시절에 토가 많게 되면 병화나 정화나 회기무광된다. 회기무광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다른 식신격, 다른 상관격에 비해서 화일간이 식신격, 상관격이 되게 되면은 이 회기무광이 되는 것은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단순 무식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부 많이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화 미월이라 하더라도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정화의 빛을 심각하게 가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자, 월간에 기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미중에 있는 본기죠. 본기인 미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토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가 있죠.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본기 자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식신격에 설기태가한 구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목이 필요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제거해주고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더해서 일지의 해수가 있어서 정해일주가 되죠. 정해일주, 해묘미 목국을 완벽하게 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목다화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목다화식은 무슨 뜻? 목이 본인이 화를 생하나 목생화 하지만은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이 화를 갖다가 꺼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거는 인성이 많아,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 과다의 해라고 해서 인성도 적당히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되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해로움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성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계수 쓰는 것은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화를 갖다가 꺼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행히 기토가 투출돼서 계수를 요거는 극했죠. 어저께 일간이 병화였을 때는, 이 일간이 병화였을 때는 기토가 계수를 극하면 이건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제가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칠살이 되죠. 정관이 아니라. 그래서 식신으로 이 칠살을 제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식신 제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제하고 차라리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겠지만,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역시나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시가 생시에 따라서 사주의 변화성이 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기토도 있고 계수도 있고 또 목국도 있고
복구했기 때문에 어저께처럼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해수, 자수, 해묘이 목국이 되지만, 그리고 자수는 7살에다가 경금이 다시 개수를 생하죠. 미월이라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이거는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한습해집니다. 이게 다시 금수운으로 간다. 그럼 사주가 더욱 한습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로 태어난 곤명으로 태어나기보다는 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신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해시도 대서가 지난 시점에서 아무리 해묘이 목국을 짠다 하더라도 해수 2개 신금 파극된 개수라 하더라도 역시나 수의 기운이 이것도 나쁘지 않게 굉장히 많죠. 운이 금순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운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임인시가 되는 경우에는 요거 해묘미 목국도 되지만 인해한 목대도 되죠. 그러면 수의 기운이 물론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이제 어떤 분들이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수 7살에다가 임수 정관이죠. 관살 혼잡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지 않는 것이 기토가 7살을 제했죠. 거살유관이라고 합니다. 거살유관이라고 하는 뜻은 7살을 제거시켜버리고 머무를 정관을 남겼다. 얘는 제거시켜버리고 얘는 내버려 뒀기 때문에 얘는 이거는 거살유관으로서 관살 혼잡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순으로 가면 한습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좀 봤을 땐 좀 나아 보이긴 한데,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좀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왜냐하면 인해한목하게 되면 인해한목에다 해묘의 목구까지 짜버리면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운은 금순으로 가는데 세운에서는 대운은 목화운으로 가는데 세운은 연운은 금수 의 기운이 있는 세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을사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을사시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단코 좋지 못하다. 해묘이 목국이 되면 이제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보지만은, 이 사해충 되면은 뭐가 깨질까요? 사화가 아주 깨박살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병오시가 되면 일간 목도 왕하고 정화가 오의 통근하고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죠. 정화가 병화를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탈광돼서 좋지 못하다라고 보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좋지 못합니다. 이 병화의 기운이. 근데 이것은 여명 같은 경우에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병오시에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다못해 갑진시라도 해야 된다. 근데 갑진시가 되면 화가 좀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무신기유 경술신에 모두 한습이 가중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신 기유 경술신에는 다 건명 남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징적인 것이 해묘미 목국을 짰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7살 있지만 식신으로 제살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 이것이 좀 오늘 명식에서 특징적인 것이고, 어제의 병화보다는 어제에 나타나는 사주보다는 그래도 오늘 나타나는 사주, 그때 여자 같은 경우 5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주말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